안녕하십니까, 박필딩입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그래서 8월 달에 그 재개발 구역이 신속통합으로 2개, 모아타운으로 3개, 역세권 시프트로 하나가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말을 결선하는 차원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지역의 히스토리까지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8월 18일 날에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으로 후보지 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면목 5동 그리고 종암동 일대가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2개 지역은 과거에 유튜브로 추천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면목오동 같은 경우에는 그 21년 10월 달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때는 공공재개발로 추진을 했다가 그 미선정 구역으로 토지 거래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 사업의 종류를 바꿔서 23년도에는 신속통합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 드디어 후보지로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 면목오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중랑구가 집값이 높지도 않고 인기도 별로 없던 지역이었는데, 면목 5동 인접한 곳에서 라운 프라이빗이 입주하고 아이파크가 재개발로 입주하면서 가격대가 많이 상승했고요. 7호선 역세권이고 뭐 홈플러스를 끼고 있으면서 동부간선도로도 끼고 있고, 이런 기반시설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도 만족스러운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시내에서 청량역까지 들어가는 이 경전철이 향후에 착공을 통해 개통하게 되면 이런 이제 주거 만족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향후에 역세권 시프트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모아타운이나 신통이나 공공이나 선택적으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노후도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당시 추천을 해드렸고, 지금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이때는 뭐 투자금이 한 7, 8천 정도만 가능했었는데 이미 지난 얘기니까 어쨌든 면목 5동이 구역 지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8월 1일 날에 유튜브로 올렸는데 8월 18일 날에 구역 지정이 돼서 17일 만에 지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상북구에서는 신속통합으로 연번 신청해서 지금 후보지 경쟁을 하고 있는 데가 총 6개 구역이었는데,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번 접수한 게 50%가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뽑으려면요, 예전에는 67%를 거뒀어야 됐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근데 이게 지금 수시공모로 바뀌면서 이번에 50%로 완화가 됐죠. 그래서 애매하게 30% 걷어서 이 추진하는 데는 반대도 있을 수도 있고, 이 50%, 67% 받기도 나중에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설계를 뽑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요즘에 신속통합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시공모로 바뀌면서 30%가 아니라 진짜 50% 정도 받아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뽑아줄 거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케이스가 이 종암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서울시 용역공고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종로구나 서대문구나 이 종로, 성북구 이 자치구에서 정비기간을 수립하면서 구역 지정을 위해서 이 설계를 뽑을 때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 자치구 예산으로 이렇게 설계를 뽑아주는데, 동의율이 애매한 지역들을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설계를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커트라인이 67%로 높았는데, 이게 지금 50%로 내려가면서 지금 수시공모 준비하는 데들은 웬만하면 50% 걷어가야 구청에서 좀 뽑아준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종암동이 뽑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의외로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지역인데, 벌써 이 유튜브 업로드 되고 그 다음날인가 매물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투자하신 분은 지금 뭐 매입하자마자 동시에 뭐 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 거래 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실거주 의무가 없이 투자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신속통합으로는 8월 달에 이 2개 지역이 선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조건부 보류가 있어서 일단은 선정된 것만 보면 중랑구는 진짜 많은 지역이 모아타운 공공주도 뭐 신속통합, 역세권 시프트, 공공재개발 다 지정이 돼 있어서 나중에 통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드리고요. 자, 성동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송정동인데요. 송정동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수동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12월 4일 날에 이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네이버 부동산 보면은 투룸이 한 3억 5천에 전세 2억 들어가 있는 게 한 1억 5천 정도 갭이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간은 여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후보지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도시정비업체에서 OS 요원을 투입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차별화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봉사단체를 결성해서 동의서를 거두면 속도가 30%에서 정체가 올 수가 있는데 현장 전문 요원 OS 요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해서 동의서를 거둘 경우에는 그 템포와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송정동도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다. 지금 8개월 만에, 제가 추천한 지 8개월 만에 후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보시면 이제 와가지고 투자를 한번 계획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투자라는 것은 미리 후보지로 지정되기 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미 후보지로 지정되고 나서, 제가 아까 유튜브에 보면은 3억 5천만 원짜리 있었는데요. 지금은 후보지로 지정되고 나서 그 비슷한 크기와 대지를 갖고 있는 매물이 4억 8천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4억 8천이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런 매물들을 이제 공시지가를 열어서 보시게 되면 지금 보면 주소가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29.76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해킹 아닌 해킹을 해보면 이 공주가 열어서 29.76을 보시게 되면 302호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공주가가 1억 5,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자, 1억 5,5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에서 우리가 세입자가 요즘에는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입주 안 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보정률이 140%에서 여기서 전세가는 90%만 인정이 되는데, 방금 보신 4억 8천짜리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많이 받아야 1억 9천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억이라고 치더라도 시투자가 2억 8천이거든요. 이게 넓게 잡아서 취득세까지 하면 3억 정도 잡는다고 치면요, 3억이면 이미 재개발 구역 지정돼서 조합 설립 인간 안 돼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심지 입지에서는 어렵겠지만 이런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가 않고, 아까 보셨던 이 매물이 만약에 전세가 뭐 2억 한 3천 들어가 있는 매물인데 이거 지금 갭으로 2억 5천에 살 수 있다라고 브리핑을 받으신다면 나중에 역전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공주가를 꼭 보시고요. 공주가가 높은 매물을 투자하시는 게 좋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구역이 아니니까 사고 파는 게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향후에 유지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주가를 확인 안 하고 투자하게 되면은 이런 착오가 발생되게 되면 나중에 엑시트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내가 샀던 금액보다 더 높게 받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PPT로 보시게 되면, 제가 그 여의도 신길 밤동산이라는 곳을 20년, 지금 3년 전이죠. 11월 25일 날에 추천을 했습니다. 실투자 1억대로 추천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공공재개발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당시에는 공공재개발로 추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면목 5등도 공공재개발이고요. 왜냐면 2020년도에는 신통이 없었어요. 이제 공공재개발로 막 정비사업이 풀릴 때라서 이때 준비했던 지역이고 소액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지 지역이 이렇게 여의도 뭐 접근성이 뭐 바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입지가 훌륭한 지역인데, 이 해지 지역의 노후도 탄탄하지만 이 해제 구역 안에서 블록마다 선호하는 정비사업이 종류가 달라서 그동안 시간이 지금 벌써 3년이 흐른 이유가 서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의 종류가 달라서 오래 걸렸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대방 역세권 시프트로 해서 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이 8월 24일 날 지금 5일 지났죠. 고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아파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입안을 준비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동의율도 확보가 충분히 돼 있어서 구역 지정 단계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갔는데, 역세권 시프트가 과거랑 다르게 이제 앞으로는 신통과 마찬가지로 통합심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프트는 좀 오래 걸려요.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서울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비사업은 다 통합심의 인허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프트도 앞으로 빠르게 입주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시프트는 용적률을 인센티브 받아서 하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500%의 용적률을 받아서 49층 높이로 설계안이 지금 나와 있어서 소액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짧게 10분 내로 제가 찍었는데요. 지금 신통,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각 델롬들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델롬들은 된다는 기준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과거에 유튜브에 찍었던 지역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10가지 이상의 필터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터링이 스스로 학습이 돼 있어야 어떤 유튜버가 이 지역 괜찮습니다 할 때 이 지역이 좋은지 나쁜지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8월 달 이제 휴가철 때는 강의를 안 했다가 다시 9월 2일에는 지금 자리가 한 5개 정도 남아 있고, 그 차주에는 자리가 뭐 20개 정도 다시 또 이제 모집 공고를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 휴가 잘 다녀오신 분들은 투자를 계획하시고 있다. 이 서울에 좀 입지 좋은 곳에 오래 보고 소액으로 좀 묻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9월 2일부터 강의 5자리 남아 있으니까